자식 결혼할 때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게 부모의 마지막 도리라고 믿으셨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숭고한 도리가 당신을 고시원 단칸방으로 밀어넣는 가장 확실한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60대들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소름 돋는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나보다 가족을 먼저 챙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굶더라도 자식은 챙겨야 한다는 그 숭고한 마음이 어떻게 노후 잔혹사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건설 현장에서 남부럽지 않게 벌었던 분들이 왜 은퇴 후 단 5년 만에 금융 미아가 되어 떠돌고 있을까요?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약 45%,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앞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달도 빠짐없이 월급을 받았고 빚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자 법원 앞에서 파산 신청서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최근 법원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타납니다. 전체 개인 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5.4%입니다. 파산 신청자 2명 중 1명은 머리가 희끗한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20%대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한 것입니다. 이 숫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파산 신청서 한 장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처절한 비명이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일했고 중년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는 순간 경제가 무너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파산 신청자들의 평균 월 수입은 99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을 겨우 합쳐야 나오는 이 돈으로 월세를 내고 병원비를 대고 약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은 텅 빈 주머니뿐입니다. 한 달을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재파산의 늪입니다. 한번 법원에서 빚을 탕감받아도 10명 중 1명 이상은 다시 빚더미에 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소득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빚을 깎아줘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다시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또 빚이 쌓입니다. 해적문처럼 빈곤의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제까지 부장님, 사장님 소리 듣던 분들이 오늘 아침 무료급식소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개인의 게으름 때문일까요?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노년에 파산하는 이 기괴한 현실은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어딘가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60세 생일날 회사에서 꽃다발을 받습니다. 30년 근속 감사패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직금 통장을 확인합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년만 버티면 연금이 나올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대한민국 은퇴자들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치명적인 재앙은 바로 소득 절벽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 직장의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5세입니다. 이 5년이라는 시간, 이른바 죽음의 계곡 구간이 파산의 시작점이 됩니다. 돈은 안 벌리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이 캄캄한 터널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실 계획입니까? 통계를 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60세에서 64세 사이 고령자 중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57%에 달합니다. 절반 이상이 무소득 상태라는 뜻입니다. 백장은 잃었는데 연금은 나오지 않는 이 시기에도 생활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주거비는 매달 통장을 빠져나갑니다. 건강보험료, 재산세,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이 모든 고정지출은 당신이 소득이 없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퇴직금으로 이 5년을 버티려 합니다. 조금씩 아껴 쓰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합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작년에 5,000원 하던 김밥이 올해는 6,000원입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가 터집니다. 자녀가 결혼한다며 집 마련 자금을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집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퇴직금은 순식간에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패닉이 옵니다. 아직 3년이나 더 버텨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카드론을 받습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에 손을 댑니다. 연금 나오면 갚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빚을 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고금리 이자 앞에 무참히 깨집니다. 연 15%, 20%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풀어납니다.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쌓입니다. 그렇게 65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해도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월 50만 원, 70만 원 나오는 연금으로
무슨 수로 수천만 원의 빚을 갚습니까? 이것이 바로 죽음의 5년 계곡입니다. 이 구간을 메울 구체적인 현금 흐름이 없다면 당신도 이 소득절벽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5년을 버틸 방어막이 있습니까? 월 200만 원씩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최소 1억 5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년의 공백보다 더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60대는 참 기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대부분 80대 후반에서 90대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요양원비가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나갑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돈을 냅니다. 아래로는 자녀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이 안 됩니다. 결혼을 했지만 전세 자금이 부족합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돈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60대 세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불행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압력을 받는 세대입니다. 내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할 마지막 시기에 오히려 전 재산이 털려나가는 구조입니다. 통계를 보면 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60대의 약 40%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약 30%가 성인 자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둘 다 지원합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쓰면서 위아래를 동시에 부양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빈곤율이 52%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그들은 자녀 교육이 가난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4-5명의 자녀를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작 본인의 연금 가입 기간은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0대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힘들 때 조금이라도 도와줘야지라는 그 따뜻한 마음이 결국 노후 파산이라는 잔인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캥거루족 자녀가 313만 명입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성인 자녀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의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부모는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살면서 자녀에게 월 50만 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빈곤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자폭행위입니다. 부모가 파산하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짐은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부모의 병원비, 생활비를 자녀가 떠안게 됩니다. 그렇게 2대가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이 진정 사랑입니까? 이제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홀로 서기를 독려하는 것이 곧 당신의 존엄을 지키고 결과적으로 자식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30대 자녀에게 여전히 용돈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짐을 내려놓았다 해도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입니다. 5년의 소득 공백을 버텼습니다. 가족의 요구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약 먹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암입니다. 그 순간부터 인생이 바뀝니다. 아프면 서럽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아프면 파산한다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암이나 뇌출혈 같은 중증 질환이 발생하면 치료비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간병비가 뒤따릅니다. 먼저 치료비가 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나갑니다. 새로운 표적 치료제를 쓰면 월 1,00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약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누군가 24시간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가족이 할 수도 있지만 가족도 생업이 있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3개월이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장기 치료가 시작되는 순간 잘 나가던 중산층의 가계 경제는 단 몇 달 만에 박살이 납니다. 저축한 돈이 있어도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립니다. 하지만 병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치료는 1년, 2년 계속됩니다. 실제로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비율은 15%가 넘습니다. 60대 파산 신청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의료비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무릎 연골이 다 닳아 걷지도 못하면서 수술비 90만 원이 없어 3년을 통증 속에 버티는 어르신의 사연은 우리 사회의 참담한 민낯입니다. 정부의 의료 안전망이 있다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는 여전히 오롯이 개인의 몫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지만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평가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을 잃으면 일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연금 받기 전까지 아르바이트라도 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수입은 끊기고 지출은 폭증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디컬 푸어의 공포입니다. 자산이 없는 노후에 건강을 잃는 것은 곧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재테크입니다.
근육이 곧 연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걷는 만보가 내일 당신의 통장에서 나갈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막아주는 최고의 방어선이 됩니다. 몸이 재산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시기 전에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으세요. 50대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60대, 70대의 병원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 이것이 억대 연금보다 더 확실한 노후 대비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도 파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창업 때문입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2억 원입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5년을 버티기엔 부족합니다. 연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엔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창업입니다. 치킨집을 차립니다. 카페를 엽니다. 편의점을 인수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화려한 광고를 봅니다. 월 500만 원 수익 보장이라고 합니다. 3년이면 원금 회수라고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2억 원을 올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 그 자체입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210만 명 중 35%는 연 영업이익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한 달로 따지면 8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면서 하루 10시간 넘게 노동하는 노동빈곤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같은 상권에 똑같은 업종이 수십 개 있습니다. 치킨집 옆에 치킨집이 있고 카페 옆에 카페가 있습니다.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가격을 내립니다. 하지만 원가는 그대로입니다. 마진이 남지 않습니다. 둘째, 경험이 없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일했지 장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재고 관리를 모릅니다. 마케팅을 모릅니다. 고객응대가 서툽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혼자 하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셋째, 본사의 약속은 거짓입니다. 월 500만 원 수입 보장은 최상위 몇 퍼센트 가맹점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은 그 절반도 못 버니다. 로열티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수천만 원입니다. 더 악랄한 것은 다단계 사기입니다. 원금 2배 보장이라는 투자 상품에 퇴직금을 넣었다가 하루아침에 증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은퇴자의 퇴직금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가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욱 참담합니다.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약 30%입니다. 10곳 중 7곳은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60대 창업자의 경우 이 비율은 더 낮습니다. 결국 1년, 2년 버티다가 폐업합니다. 그런데 폐업에도 돈이 듭니다. 원상복구 비용, 리약금, 남은 재고 처리 비용, 이 모든 게 돈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남습니다. 폐업했지만 대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조차 못하는 좀비 사장님들의 대출 잔액이 372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퇴 후 창업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경험 없는 창업은 도박판에 전 재산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퇴직 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모르는 분야에 돈을 묻지 마세요. 당신의 퇴직금은 당신의 생명줄이지 도박자금이 아닙니다. 사장님 소리 듣고 싶은 그 낡은 체면이 당신을 파산자로 만듭니다. 체면을 버려야 노후가 삽니다. 직원으로 월 200만 원 버는 것이 사장으로 월 8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는 개인의 잘못일까요? 60대 파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사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개인의 책임이라고, 노후 준비 부족과 무리한 투자 등 개인의 자산 관리 실패라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노후 준비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60대의 절반 이상이 노후 자금으로 1억 원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월 5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년 이전에 더 아끼고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의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정년과 연금 사이에 5년 공백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제도입니다. 60세에 강제로 퇴직시켜놓고 65세까지 연금을 주지 않는 이 구조는 누가 설계한 것입니까? 개인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이 5년 동안 무소득 상태로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 부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65%입니다. 나머지 35%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염증 질환이 발생하면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이것을 개인의 준비 부족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셋째, 부족한 시니어 일자리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있어도 경비, 청소,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집뿐입니다. 월급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입니다. 평생 쌓은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잘못입니까? 실제로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성적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줍니다. 약 40%의 노인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개인의 게으름 때문입니까? 모든 노인의 40%가 게으르다는 말입니까? 정답은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개인의 준비 부족도 있고 사회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탓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적 재난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입니다.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도 개선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정치인들의 약속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똑똑해져야 합니다. 제도적 허점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을 100% 활용하는 영업감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지원,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알아야 받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파산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찾아보셨습니까? 구조의 문제를 탓하기 전에 구조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정부와 전문가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연장입니다. 60세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득 공백이 사라집니다.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니어 일자리 확대입니다. 정년 연장이 어렵다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지만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고 임금도 낮습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부담 완화입니다. 염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병 때문에 파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가 함께 부담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번째는 연금제도 개선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초연금 금액을 올리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책이 내 지갑을 채워줄 때까지 앉아서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정책은 논의만 수년, 시행은 또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당신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생존 전략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이 돈은 파산의 벼랑 끝에서 당신을 붙잡아줄 마지막 생명줄입니다. 2026년 기준 최대 월 34만 원입니다. 적은 돈 같지만 1년이면 약 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모르면 못 받거나 감액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감액 조건을 미리 공부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세요. 신청도 자동이 아닙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 카드입니다. 지하철 무료, 공공시설 할인, 일부 병원 진료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세요. 월 10만 원이라도 아끼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입니다. 집이나 땅이 있다면 이것을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집에서 살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을 공부해서 내 땅을 농지연금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알아야 신청합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겠다는 생각은 이제 접으세요. 당신이 파산해서 자식의 짐이 되는 것이 자식에겐 가장 큰 불효이고 고통입니다. 집을 물려줬는데 당신이 병들어 자식에게 손 벌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주택연금으로 바꿔서 당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은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벌 수 있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국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되 내 손안에 있는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실무적인 공부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정보가 없으면 파산하고 정보가 있으면 생존합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노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60대 파산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5년의 소득 공백, 샌드위치 부양, 의료비 폭탄, 창업 실패,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일까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소득의 구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국민연금만 잘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만 많이 받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연금 하나에만 목으매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바로 파산의 길로 들어섭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연금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자산소득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을 소득의 3층 구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연금소득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해 월 150만 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근로소득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체면을 버리고 소일거리를 찾아 근로소득을 만드세요. 월 100만 원이라도 일해서 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아파트 관리인을 하거나 지하철 택배를 하는 분들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실천가들입니다. 남의 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존엄입니다. 50대부터 미리 재교육을 받으세요. 자격증을 따세요. 프리랜서로 전환할 준비를 하세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70세까지를 목표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나이 든다고 끝이 아닙니다.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경비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자산소득입니다.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같은 자산소득을 결합하세요.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으로 바꾸십시오.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땅이 있다면 농지연금으로 바꾸십시오. 임대 수익도 좋습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차액으로 월세 받을 소형 아파트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당 수입도 좋습니다.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해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둥을 모두 세워야 합니다. 한쪽 기둥이 무너져도 집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연금만 있으면 의료비 폭탄에 무너집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건강이 나빠지면 끝입니다. 자산소득만 있으면 물가 상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 개가 있으면 다릅니다.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댑니다. 근로소득으로 용돈을 벌고 삶의 활력을 유지합니다. 자산소득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합니다. 이것이 노후 파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의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쓸모있는 존재라는 느낌, 그리고 소액이라도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흐름, 이 두 가지가 당신을 노후 파산의 공포에서 해방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60대 파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정보를 찾으십시오.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소득의 3층 구조를 세우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년과 연금 사이의 5년 공백, 그리고 쏟아지는 파산 신청사들. 이것은 준비하지 못한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성실한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일까요? 정답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 당신의 선택과 준비가 내일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파산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동안 당신의 통장은 바닥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존엄의 문제입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자녀에게 손 벌리고 무료급식소에 줄 서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흐리는 성실한 땀방울과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결정됩니다. 70세에 택배를 하든 경비를 하든 스스로 벌어서 사는 그 모습이 바로 존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황혼의 귀한 시간을 법원 파산 신청서 작성에 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노년에 파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더 배우고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느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절벽에서 돌아서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나눠주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득 구조를 점검해보세요. 연금만 있습니까? 근로소득 계획이 있습니까?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주는 복지 혜택을 당당하게 찾아서 누리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주택연금, 긴급복지지원,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아야 받습니다. 신청해야 받습니다. 그것이 파산이라는 낭떠러지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깨달음이 당신의 황혼을 파산이 아닌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로 바꾸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